예, 이번 주 KBC 계열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선 빠시오님이 어제 쓰신 글을 먼저 조금 읽고, 자, 23년 1월 30일자 전국 시황. 2023년 시장 하락할까요? 상승할까요? 이렇게 해서 글을 쓰셨고요. 지금 빠시오님의 자료에 있는 이 에, 전세 증감률 부분은 빨간색 부분이 상승이라서 빨간 게 아니고 그나마 상위 지역을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신 거거든요. 약간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 상승이라서 빨간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하위 지역으로 갈수록 색이 진해지게 체크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자, 1월 30일 주사일 기준 전국구 시황을 보면 빠시옹님은 서울은 전 지역이 조정 중이다라고 표현을 하셨고요. 조정과 하락은 약간 의미가 다르니까 조정 중이다라고 하셨고 지금은 어떤 지역이 상승할까를 보는 것보다 어떤 지역이 잘 버티고 있는지를 집중하는 것에 더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전세 시장은 현재 큰 의미가 없다. 실거주하시는 분들은 잘 찾으면 좋은 가격대로 진입이 가능할 듯하고 하락하는 수치만 보는 사람은 아무 메시지도 얻을 수 없다. 라고 하셨고요. 자, 경기도도 전 지역이 조정 중이다. 그래서 매력적인 가격의 지역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자, 투자까지는 모르겠지만 실거주 목적인 분들한테는 의미가 있는 지금 가격대로 보인다. 그리고 인천은 23년을 충분히 활용하라. 절대 조급하거나 빠르게 의사결정하지 마라. 부산은 전형적인 약보 합장. 대구는 가장 생각이 많아지는 지역이라. 1년 동안 현재 많은 의사결정들이 있었고 지금은 그 의사결정을 마무리하고 있는 느낌이다. 이런 신호를 조금 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광주 전형적인 약보 합장. 대구에 이어서 22년도에 가장 어려웠던 대전도 마무리가 되어가는 느낌. 네, 마무리가 되어가는 느낌. 울산은 22년 후반기부터 어려워진 시장이고, 자, 전북과 전남에는 멋진 수치가 보인다. 당장 등락을 할 것은 아니지만 지극히 정상적인 수치로 보입니다. 라고 해서 지금 전라도 쪽 상황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신 걸 보면 증감률이 굉장히 거의 이제 0에 가깝게 원래도 그렇게 뭐 전라도 쪽은 심하게 하락을 한 건 아니었었는데 증감률이 굉장히 둔화가 돼서 이제 멋진 수치로 보인다라고 하셨고요. 경남은 물량의 영향 많이 받는다. 자, 전국은 시군구 단위가 아닌 읍면동 단위도 아닌 개별 단지별로 보셔야 됩니다. 라고. 자, 지금까지 하락을 했는데 더 하락할 아파트도 있고 지금까지 하락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부터 하락할 아파트도 있고 지금까지 하락했는데 하락하지 않을 것도 있고 네. 당연한 말이라고 또 표현을 하실 수도 있지만 또 당연한 걸 한번 다시 짚고 가는 것도 중요하고요. 계속 상승만 하는 경우는 없다. 당연히 계속 하락만 하는 경우도 없다. 거래가 그냥 안 되고 있을 뿐이다. 계속 우리가 이제 이런 시장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주는 시계열이 지난 한 주가 쉬었기 때문에 2주 분량이 더해진 값이라 값이 굉장히 세게 느껴져요. 그냥 수치상으로 봤을 때 보면 전세 하락이
한 주에 마이너스 3.9가 나왔거든요. 물론 두 주로 나눈다고 해도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예요. 근데 우리 이제 KBC 계열 이 자료로 봤을 때 한 주로 보이니까 그냥 나온 자료가 화성은 마이너스 3.9까지 아직도 매매와 전세에서 상승은 이번 주 하나도 나오지 않았고 하락 지역 매매부터 다시 보면 자 대구 중구가 마이너스 1.46 강북 인천 연수구 일산 동구 서대문 인천 서구, 수원 영통구, 안산 단원구, 부산 수영구, 용인 수지구까지. 자, 대구 하나, 부산 하나 빼고 나머지는 다 수도권. 그리고 전세. 전세 숫자가 진짜 크죠. 아무리 2주치 누적을 했다고 해도 화성 마이너스 3.9, 일산 동구 마이너스 3.56, 용인 처인구 마이너스 3. 한 주에 그냥 마이너스 3 넘는 곳이 막 세 군데 나왔고, 자, 과천도 마이너스 2.99, 거의 3에 가깝고, 하락률이 이렇게 엄청 2주치가 합쳐져서 센 느낌인데, 근데 지금 요새 기사로 봤을 때는 시장 분위기가 살살살 바뀌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슬슬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대출 정책이 굉장히 센 게 나와서 그런 건지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건지 금매들이 많이 또 소진이 되고 있고 실제 투자자님들이 가지고 있던 매물들이 하나 둘 이렇게 매도가 끝났다 혹은 전세가 맞춰졌다. 진짜 그런 거래에 대한 그 상황이 올라온 게 거의 없었거든요, 한동안. 근데 최근에는 거래가 됐다라고 각 블로거님들마다 혹은 선생님들도 뭐 자기 보유 물건에 대해서 한 번씩 이렇게 얘기해 줄 때 보면 거래가 완료됐다라는 기사들, 내용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거래량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것 같긴, 아직도 한참 멀기는 했지만, 네. 매매 증감부터 간단하게 볼게요. 자, 지금 전국 2주분이 합쳐서 마이너스 4.0이니까 각각 한 주로 따졌을 때를 보면 마이너스 2.0을 만약에 평균으로 두 주분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다면 약간 하락 증감이 확실히 둔화된 숫자로 보이기는 하거든요. 다음 주가 어떻게 나올지 또 체크를 잘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서울도 이때는 9일에서 16일까지 한 주에 마이너스 0.54였는데 이번에는 두 주에 걸쳐서 마이너스 0.51. 지금 강북구와 서대문구 쪽 상황이 좋지 않고 자, 부산은 마이너스 0.27, 그러니까 마이너스 0.13에서 1.5 정도, 뭐 1.5, 그 정도 하락이었다는 얘기죠. 숫자가 좀 줄긴 했죠. 그렇게 따지면. 그리고 부산에서는 수영구. 자, 대구도 두 주에 걸쳐 마이너스 0.35, 중구가 마이너스 1.46으로 올해 매매 지금 상황이 가장 안 좋은 상황이고, 인천도 마이너스 0.69. 다 그 전주를 해서 대비해서 보면은 조금 많이 둔화된 걸로 보이기는 합니다. 매매 쪽. 대전 마이너스 0.4. 울산광역시도 마이너스 0.4. 세종시 마이너스 0.88. 경기도는 마이너스 0.55인데요. 지금 영통구 쪽 굉장히 안 좋고 일산 동구, 안산 단원구, 수지구, 시흥, 뭐 하남, 화성, 강원도는 마이너스 0.08. 2주분을 합쳐서 봤을 때 이 정도면은 나눠서 봤다고 하면은 색이 다 빠져 있는 상태였겠네요, 원래로. 충청북도 마이너스 0.26, 충남 마이너스 0.19,
전라북도 마이너스 0.13. 네, 전라남도도 마이너스 0.07. 경북 마이너스 0.1. 경남 마이너스 0.21. 네, 진한 색이 싹 빠지고 그 다음에 거제시가 조금 색이 좀 들어왔네요. 자, 전세 증가. 전세 전국 그 지난번에는 마이너스 0.58이 마이너스 0.90으로 네, 서울은 마이너스 1.19. 전부 다 색이 다 진하고 흐린 색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서울은 전세 전체 상황이 다 좋지 않고 네, 부산에서는 서구, 연제구, 수영구, 네, 수영구는 매매 전세 지금 다 상황이 아주 안 좋고 그다음에 대구는 중구 마이너스 2.44. 자, 인천광역시 마이너스 1.56인데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 뭐 전반적으로 다 인천 전체 상황 아주 안 좋고 광주 마이너스 0.24, 대전 마이너스 0.64, 울산 마이너스 0.83, 세종 마이너스 1.29. 자, 경기도 마이너스 1.40으로 경기도도 서울과 마찬가지로 다 진하죠. 거의 아닌 곳이 별로 없을 정도로 성남 중원구가 상황이 조금 나아 보이고 나머지는 완전 다 엄청나게 진하네요. 자, 강원도 굉장히 그냥 상황이 나아 보이고 충북도 마이너스 0.27, 충남 마이너스 0.53. 지금 천안, 동안구 쪽 상황이 조금 좋지 않고 그다음에 계룡시, 서산시, 네, 전라북도는 전세도 그래도 뭐 양호하죠. 전라남도, 그다음에 경상북도 마이너스 0.23, 경상남도 마이너스 0.41, 제주특별자치시 마이너스 0.58. 제주가 또 이주분이긴 하지만 조금 숫자가 좀 진해졌고 오늘은 매수 매도를 조금만 볼게요. 자, 전국 매수 우위 지수가 지금 18.4. 100을 초과할수록 매수자가 많다인데 아직도 18.4로 매수 우위 지수가 굉장히 낮고요. 서울 21.8. 좀 세 보이는 곳이 있나? 강남이 26.1. 네, 대구는 아직도 6.2.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이 매수 우위 지수가 지금 39.1. 수도권, 경기도, 강원도는 44.6. 각 지역별로 조금씩 숫자들이 조금씩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 것 같죠. 그리고 전라남도 쪽이 33.4. 네. 계속 잘 시계열 자료를 잘 좀 챙겨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통계표 보겠습니다. 자, 서울 강북구 지금 조정지역 해제와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에도 여전히 거래는 없다.
전세 계약 만기가 도래하는 집주인 중 일부는 역전세로 자금 구하기 어려워 급매물 내놓고 있어서 가격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네. 전국이 다 이런 지금 상황이 되게 많아요. 매수자들은 가격이 더 하락할 거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서 거래는 지금 조금 한산한 상황이고, 지금 강서구 얘기를 했는데 부천 얘기를 했어요. 부천 등지에 신규 입주 물량이 많아서 뭐 언제나 우리가 어떤 지역 살펴보면 그 지역을 기준으로 사방을 같이 보기는 해야 되거든요. 워낙 서로 서울이나 수도권이나 다 붙어 있고 교통이 너무 편안하고 하니까 같이 연결이 다 거의 돼 있는 셈이라 뭐 도가 넘어가도 당연한 얘기지만 강서구랑 부천은 딱 붙어 있으니까 양쪽이 서로한테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칩니다. 그리고 안산 단원구 거래는 거의 없는데 매수 문의가 소폭 늘었다. 간혹 급급매 위주로만 거래되고 있고, 지금 화성과 시흥의 대규모 입주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 인천 서구는 뭐 작년부터 계속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데 검단 신도시와 루원시티 입주 물량이 많아서 매도 호가가 하락하고 있고, 구축 아파트들은 노후화로 인해 수요자들에게 외면받고 있어 급매물도 거래가 되지 않는다. 새 아파트도 지금 뭐 다 가격이 좋은데 뭐 구축 가겠습니까? 대구 중구에는 지금 630세대짜리 그리고 947세대짜리 합쳐서 1500세대 이상의 지금 신규 입주가, 뭐 대구는 지금 전국이 다 뭐 어차피 신규 입주가 계속 예정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하락할 거라는 생각이 지금 지배적이라 적극적으로 매수하려는 수요는 없다. 자, 오늘 아까 좀 거제가 특이사항으로 조금 딱 보였잖아요. 거제 지금 법인이나 다주택자 소유의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매수세 자체가 없어서 급매물이 나와도 거래가 쉽지 않다. 작년 분양한 단지에서 미분양 발생하는 듯 전방적인 하락세. 거제를 작년에 사람들이 진짜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또 투자자들도 그렇고 많이 가시긴 했거든요. 근데 요새 뭐 계속 기사에 나오는 거 보면 조선소 쪽이 일이 없는 게 아닌데 또 가서 일을 하려는 분들은 또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어쨌든 항상 중요한 거는 그 지역에, 저희 이제 어제도 저희 이제 스터디 하시는 분들하고 도서 토론을 같이 했는데 책의 이제 가격을 그런 하는 가장 큰 조건은 뭔가, 부동산을 가장 좌지우지하는 가장 큰 원인은 뭐냐라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일자리다. 어,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제는 진짜 조선이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일자리가 있잖아요. 거기 시장이 잘 되고 거기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서 일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 가지고서는. 근데 분명히 작년 재작년에 조선 수주를 많이 해서 거제 상황이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판단들을 해가지고 가서 투자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새는 계속 또 나오는 말이, 그 젊은 사람들이 이 험한 일 이걸 또 안 하고 싶어 한다.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거제에 와서 일할 사람이 지금 없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계속 이제 그래도 아직 좀 지켜보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재작년에 수주 받아서 설계하는 데만 1년 이상이 걸린다고 했거든요. 배 한 척 설계를 하는데 그렇게 많이 공이 들어간대요. 근데 이제 설계가 끝나면 실제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대거 가서 해야 되는 상황이라 거제도 올해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할게요. 전세 상황, 지금 서울 노원구 체감 경기도 매우 어렵고 금리 인상의 여파 등으로 전반적으로 이동 자체가 지금 드물고, 네, 보증금이 적은 순수 월세 물건, 전세는 회전이 느리고, 동작구 흑성동의 리버파크 자이가 이달 입주 예정으로 전세 물량 많아서 주변 전세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 자, 용인 처인구 마이너스 3.02. 진짜
대박입니다. 지금 역북동에 1872세대짜리 그리고 또 627세대짜리 신규 입주로 인해서 주변 구축, 전세가와 매매가가 동반 하락세. 이제 우리가 시계를 계속 봤더니 아주 이제 이 큰 입주가 나오면 그 옆에 지역들이 전부 다 엄청 어려움을 많이 겪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맨날 수요 입주를 챙겨서 입주장하고 내 물건이 만나지 않도록 그 조절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이거를 투자를 했을 경우에 만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수요 입주 보고 막 인허가 물량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체크하고 막 열심히 하면서 내 거 나중에 팔거나 세 맞출 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세팅을 한다는 거를 중요하게 해야 된다는 거를 이 통계표만 읽어도 매주 나오잖아요. 매주. 입주가 많은 지역. 더구나 이렇게 막 1800에 627세대 막 이 정도면 두 개 합치면은 막 2500세대가 동시 입주인데 한 반 이상은 전세 물량이 나올 거거든요. 천 몇 세대가 전세가 동시에 막 나와버리면 그 옆에 진짜 구축들 전세가 휘청합니다. 아주 어려워져요. 네, 인천도 마찬가지죠. 지금 계속 입주가 많이 있는 상황이라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입주 물량이 워낙 많대요. 그냥 많은 것도 아니고. 인천에. 워낙 많아서 전세가가 계속 하락하는 추세고 세입자님들은 뭐 좋으시겠죠. 싸게 새 아파트 입지 좋은 거 골라가면서 입주 들어가실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울산 남구 신규 입주 물량 많은 편은 아니지만 이사 수요가 없어. 그리고 계룡. 자, 지금 3월부터 구마면, 계룡, 한라, 비발디, 더 센트럴 입주 대기 중. 전세 물량 여유 있는 편. 이제 계속 이제 봐와서 한 몇 달 동안 비슷한 얘기들이 계속 되고 있는데 이제 어느 순간 또 지나면 어느 지역에서 이제 뭐 플러스 상황이 발생을 하고 하나씩 또 통계표가 바뀔 때가 오긴 할 거예요. 벌써 우리 이거 보고서는 계속 이제 하락 상황만 본 게 이 시계열상으로도 벌써 8개월이 생각보다 빨리 가네요, 진짜. 시간이 진짜 잘 가서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한 지역 한 지역이 조금 반등의 얘기들이 나오고 하는 모습을 또 같이 지켜보자고요. 네. 지금 설날 기존에 미조사하여 전주 대비 지금 2주 대비입니다. 지금 전국 아까 보신다시피 마이너스 0.4, 전세 마이너스 0.9, 서울도 마이너스 0.51% 하락을 했고요. 앞에서 우리가 쭉 지켜봤던 부분들이니까 자, 주간 변동률. 자, 만약에 그냥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 수치가 각각 자료로 나왔으면 이게 수치가 0.55가 0.27이나 28 정도 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 한번 볼 수 있었을 건데 이 수치라 그냥 이 상태지만 그래도 급격하게 이렇게 한 거는 아니고 그나마 좀 선방을 했네요. 자, 전국 세종 마이너스 0.88로 지금 매매 가격 세종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상황 안 좋고 인천, 경기, 서울, 대전, 대전 세종권 그리고 수도권 이렇게가 지금 2주 동안에는 가장 변동률이 나쁜 상태였고 자, 서울에서는 강북, 서대문 자, 경기도에서는 일산 동구, 수원 영통구, 단원구. 자, 전세는 하락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프가 그러니까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쭉 내려가 버렸죠. 매매도 원래는 이렇게 됐을 상황도 매매는 근데 역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전세는 아주 그래프가 기울기가 세게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2주분을 합쳐놨더니 자, 전세 지금
인천이 가장 안 좋고 경기, 세종, 서울. 그리고 서울에서는 강북구, 강남구, 송파구. 자, 경기 인천에서는 화성과 고양, 일산, 동구. 똑같이 계속 보고 있는 매도자 문의가 많은 침체 상태고 매수 우위 지수가 그래도 밑으로 바닥으로 계속 떨어지는 건 아니고 살짝이라도 우상향 되는 것처럼 보이는 매수자 상황이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은 보이네요. 서울. 그리고 인천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울산은 매수 우위 지수가 살짝 위로 올라갔고 광주도 꺾어져서 위로 조금 올라간 그래프를 보이고 있고 나머지는 아래거나 부산은 보합 상태. 네, 시계열 자료를 이렇게 봤는데요. 지금 월간 시계열 자료가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1월 달 거. 그래서 1월 달 월간 시계열 자료를 한번 봐야 되는데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월간 시계열 100명 넘었다고 못 들어간다고 나온다고요? 결제를 했는데 오늘은 그러면 지금 끊을 수가 없으니까 나머지 분들은 녹화본을 보는 걸로 다시 잘 챙겨놔야겠네요. 네, 지금 KB 통계에 보면 지금 월간 통계 1월 자료가 나왔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월간 자료를 보려면 1시간 가지고는 조금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월간 자료가 나온 주는 그 다음에 일요일 날, 네, 일요일 날 5시에 조금 길게 보는 걸로 해서 다음 주는 시계열을 일요일 날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고 또 공지도 올려놓긴 할게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월간 자료 나온 날, 그 주에는 일요일 날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 지역 이렇게 지역 분석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렸던 거를 어디를 볼 거냐면 지금 시계열 자료에서 지금 가장 많이 전세 하락한 화성을 한번 같이 봐보려고 해요. 네. 자, 화성을 볼 텐데 우선 나무 위키로 먼저 들어가서 화성시로 검색을 했습니다. 화성에 대해서 내용 조금 정리된 부분들. 자, 여기 보면 화성은 우리 이제 지도로 보면 카카오 맵에서 네, 화성시 검색을 해서 보면 화성 모양이 이렇게 약간 불규칙적으로 생겼는데 이게 거리 한번 되게 넓어요. 화성은 엄청 넓어서 거리로 이렇게 찍어서 보면 끝에서 끝까지가 44km나 돼요. 이거 되게 큰 도시거든요. 엄청 44km. 예를 들어서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그 옆에 오산시 밑에 바로 붙어 있는 오산 같은 경우에는 4.6km 거의 지금 사이즈가 10배죠, 10배.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은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만약에 부동산 지인에 가서 경기도를 이렇게 클릭을 하고 보면 얘들이 전부 크기가 비슷하게 구획을 나눠놨을 거야 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오산이나 화성이 비슷한 규모의 지역일지도 몰라 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각각 이렇게 찍어서 보면 사이즈가 엄청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인구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나고
경기도 인구를 한번 그냥 이렇게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서 보시면 수원은 119만 명이에요. 그냥 도 하나 인구가, 시 하나 인구가 119만 명인데, 인구가 제일 적은 같은 비슷한 정도의 이런 걸 가지고 있어도, 구는 뺀다 치고, 뭐, 여수시는 11만 명. 우리, 저 밑에, 그저께 과천 갔다 왔는데요. 과천은 7만 명이야. 같은 그런 경기도 안에서 시라는 자격을 다 가지고 있는데도 사이즈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서 지금 화성시는 꽤 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찍고 보면 한 44km. 그럼 세로 사이즈도 위에서 아래로 제일 넓은 곳을 이렇게 보면 30km. 여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고요. 그 화성은 부동산 공부를 진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동탄이 화성인 걸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처음에 부동산 공부 안 해보셔가지고 동탄은 동탄이고 화성은 화성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근데 동탄은 화성 안에 있는 이 도시고 여기 지금 지도 편집도로 이렇게 라인을 세서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색깔이 노란색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주거 지역이고 뭐 핑크색 상업 지역이고 공업 지역, 녹지 지역까지 네 개는 좀 외우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면 여기 연한 노란색 있는 이 부분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동탄 지역 그리고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있고 그 외에 화성은 이 넓은 땅이 다 뭐 녹지거나 뭐 다른 용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화성 임장가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화성 임장 가는 게 아니고 동탄 임장을 보러 가시면서 화성 임장 간다라고 표현들을 하시긴 하거든요. 만약에 화성을 제대로 임장을 하시려면 동탄도 물론 보셔야 되겠지만 중간중간에 다른 지역들도 또 체크를 해서 보셔야 될 텐데 지역 자체가 워낙 넓다 보니까 하루에 그 코스를 다 이렇게 소화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제가 가끔 이제 저희 이제 뭐 스터디원이나 분들하고 같이 평택 임장만 해도 평택도 화성만 하지는 않지만 꽤 넓어가지고 바로 이제 화성 아래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하면은 한 30km 되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보통 요 지역만 보통 임장들을 많이 하시는데 중요 지역이 있어서 여기도 갔다 왔다가 여기 위로 올라갔다가 막 하면 하루가 진짜 이동하면서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가긴 하거든요. 네, 화성시는 그래서 보통은 공부는 대략 이렇게 되어 있구나라고 공부는 하지만 보통 이제 임장을 하실 때는 여기 동탄 신도시 1신도시 2신도시 위주로들 보통 임장들을 많이 하시면서 화성 다녀왔다라고도 표현을 하시긴 하죠. 네. 지금 화성은 대략 이 정도 넓이 되는 도시구나 하고 잠깐 봤고요. 아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또 보면 화성은 경기도 서남부에 위치해 있는데 경기도 내에서 급속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이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부동산 공부하면서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 계속 인구가 왜 증가해요? 아까 말 표현대로 그 지역에 일자리가 있고 지금 뭔가 인프라가 좋게 세팅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쪽 지역으로 더 들어가서 살게 되거든요. 자, 꾸준한 인구 증가와 함께 지금 80만 그리고 2022년 9월에 90만을 돌파하였다. 여기 아까 경기도 인구 상황을 보면 수원이 111만, 그 다음에 고양시도 107만, 고양도 되게 크죠. 용인도 107만, 그 다음에 성남시 92만, 그 다음에 화성시가 91만. 네. 이게 이 정도로 큰 사이즈들은 대략적으로 한 100만이 넘어가는구나. 수원, 고양, 용인, 그리고 성남도 거의 100만에 가깝고 화성도
91만이나 되고 부천도 79만, 꽤 인구가 되게 많잖아요. 인구 조금 많은 곳들은 나중에 이 한 지역 한 지역들도 다 체크해서 임장도 가고 해야 되거든요. 인구가 적은 뭐 과천도 임장을 지금 가는 판에 이런 도시들도 하나씩 체크를 하셔야 된다. 지금 인구 증가율이 1위.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남양주, 김해, 평택 등과 더불어 분구가 되지 않았다. 분구. 이렇게 큰데도 안에 지금 구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냥 동으로 넘어가거나 이렇게 되고요. 우리 부동산 지인에 가서 이렇게 보시면 지역 분석에 가서 경기도, 자, 경기도를 딱 눌러요. 이렇게 보면 수원은 수원 밑에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이렇게 구가 나눠져 있고 성남도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안양시는 만안구, 동안구. 안양은 인구가 54만 명이야. 근데도 구가 있어. 안산시 상록구, 단원구. 자, 안산도 64만 명 정도인데도 구가 있는데 인구 더 많은 화성은 아직 분구가 되지 않았다. 구가 없어요. 그리고 또 어디 있냐 봤더니 고양시가 구가 있고 그 다음에 용인시가 구가 있고 네. 이런 것도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가 보면은 이렇게 읽다가 문구가 무슨 말이지? 라고 하면은 찾아서 그런 거 하나하나씩을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냥 뭐든지 다 당연한 건 없어. 그냥 뭐 여기는 원래 구가 없나 보네. 그러면 나중에 이 지역 화성시에서도 아마 중앙정부한테 우리도 뭐 구를 할 수 있게 해줘라. 막 이런 식으로 어필을 계속 막 하고 있거나 노력을 계속 하거든요. 아니면 인구가 100만이 넘어가면 우리도 특례시 같은 거를 할 수 있게 해줘라. 막 하면서 그게 왜냐면은 그 상황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그 지자체가 받을 수 있는 돈 같은 게 다 달라지거든요. 근데 화성은 아직 이렇게 인구가 많지만 분구가 되지 않은 대도시래. 대도시. 그냥 또 대도시라고 하면 대도시 뭐야? 네. 계속 이제 부동산 공부할 때는 이거 아는 단어도 좀 짚고 넘어가는 게 좋거든요. 그 대도시가 뭐지? 그러면 그냥 큰 도시가 대도시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또 여기 나무위키에서 그냥 대도시를 한번 찾아봐요. 대도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큰 도시를 뜻하는데 단순히 인구가 많은 것만 아니고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그 지역의 중심이 되는 도시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인구수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래서 뭐 대도시는 특별시, 광역시, 특례시, 뭐 대도시 기준에 부합하는 도시고 반드시 구설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인구가 한 50만 이상인 시를 대도시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화성은 지금 분구가 되지 않은 대도시야. 자, 그리고 아까 지도상으로 봤을 때 위로 안산, 수원, 오산, 평택하고 이렇게 붙어 있고요. 아래쪽으로 지금 여기 이쪽으로 당진 쪽하고도 이렇게 맞닿아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네, 서쪽으로는 서해로 접한다. 지금 여기 제부도 화성에 제부도가 있어서 관광지로 유명하고 그리고 인구가 지금 이건 딴 거네. 네. 우리 이제 경기도 인구 중에서 화성은 91만 명 정도.
그래서 여기 지역 분석에 가서 경기도, 화성시 하고 검색을 했더니 화성은 지금 인구 91만 4,500명 정도인데 지금 입주량 대비 과잉이야. 제가 늘 계속 이거 반복적으로 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빨리 이거 세대수 수요 숫자 계산해서 올려주세요. 인구 91만 4,500명일 때에는 적정 수요, 인구 수요 몇 명인가?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왜 아무도 안 올려주시는 거예요? 4,500, 4,572, 4,572. 여기, 여기서 또 보면 되겠죠? 근데 이제 약간의 기준점이 좀 달라가지고, 여기서 보면 23년 기준으로 4,526명인데, 네, 지금 뭐 계산하는 거 다 맞게. 어떻게 계산하는지 제가 이거는 지역 나올 때마다 물어볼 거예요. 지역 인구 나오면은 바로 물어볼 거니까 계산기 키시고 바로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나는 무슨 소리인지 몰라. 이제 너네 지금 무슨 말 하는 거니? 늦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아니면 KBC 계열 오랜만에 지금 처음 보셔가지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인구수에다가 0.5%를 곱한 게 그 지역에서 1년 동안 필요한 수요수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 추가로 오버로 공급을 했을 경우에는 과공급이 일어나서 그 지역에 아까 이 통계표에서 봤던 것처럼 지역에서 필요한 숫자는 이 정도 4,500세대만 있으면 돼. 근데 23년도에 지금 화성에다가 공급을 만체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2배 이상의 과공급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한 해만 또 그렇게 했으면 모르겠는데 작년부터 여기 화성 보세요. 화성은 2015년 이후로 계속 가공급이야. 근데 계속 가공급인데 이렇게 많이 공급을 해도 사람들이 소화를 했어요. 어, 적은 양만 남겨두고 계속 소화를 했는데 지금 소화 못하겠어 하면서 이제 급격하게 이제 미분양수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새 아파트 지금 이게 12월 달분 미분양인데 1월 달 거 발표되고 2월 달 거 발표되고 하면은 아마 수치가 조금 더 올라갈 확률이 이렇게 있어 보여요. 그래서 공급도 많고 내년에도 또 많고 25년도에도 많아. 그렇게 돼서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발생을 하면서 이렇게 거래 많이 됐던 게 완전 바닥으로 지금 꼬꾸라쳐지고 있는데 그나마 지금 여기 보면 시장 강도 선으로 봤을 때요. 예, 나머지를 끄고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시장 강도 선으로 봤을 때 이 위에 있는 게 매매 가격이 지금 2,007만 원까지 평당가가 갔다가 지금 1,481만 원, 거의 막 500만 원 넘게, 평당 500만 원이 넘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금 떨어진 거잖아요, 가격이. 전세 가격도 1,190만 원까지 갔던 게 전세가 지금 829만 원으로 많이 떨어져 있고, 위에 지금 가격선을 빼고 시장 강도선을 지금 매매 시장 강도만 보면, 근데 선이 살짝 꺾여서 올라갔네? 라는 지금 보기에 시장 강도선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또 이제 어떤 방향으로 뻗어나갈지 그리고 지금 아까 전세가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전세가 되게 안 좋아서 지금 이 화성을 보고 있는 중이잖아요. 화성 봤더니 전세가 아주 그냥 바닥 모르게 떨어지고 있는데 선 모양으로 봤을 때는 52가 63이 되기는 했는데 다음 달 어떻게 될까? 더 밑으로 떨어질까? 조금씩 올라갈지 하나씩 이렇게 강도선이랑 섞어서 보시고 그 다음에
미분양 상황은 안 좋게 올라가고 있구나. 라고 화성을 조금 보실 수 있고요. 자, 화성에서 지금 좀 전에 지적 편집도 화성의 이제 그 사이즈와 뭐 지적 편집도를 대략 살펴봤고, 우리가 화성이라는 도시를 이렇게 보면, 자, 지금 성시 여기는 제가 지금 이거는 분위 지도로 한눈에 지금 어디에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아파트가 위치를 해 있는가 봤더니, 화성은 이렇게 크지만 사람들이 사는 곳은 다 이렇게 정해져 있죠. 동탄역 주변 쪽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탄 1, 2 신도시 쪽에 사람들 많이 살고 있고, 상남읍 일부, 남양읍 일부, 그다음에 봉담 쪽, 뭐 이런 쪽에 일부 이렇게 사시고 있고, 주로는 비싼 아파트는 다른 데는 아예 없어. 이 진한 이 네이비색 있는 쪽이 제일 비싼 아파트들이니까 다른 지역에는 좋은 아파트가 거의 없고, 여기 동탄 지역에만 다 몰려 있구나. 그 임장 가면 동탄만 그냥 챙겨가서 뭐 봐도 되기는 하겠네 라고 하실 수 있고요. 여기 지역을 조금 더 확대해 봤더니 동탄역을 기준으로 동탄역에 붙어 있는 요 아파트들이 제일 최고가를 지금 다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이렇게 약간 진한 주황색 쪽 위치해 있는 애들이 또 이쪽에 이제 일신도시 쪽도 조금 두 번째 정도로 2분위 정도로 진한 애들은 좀 배치가 되어 있구나. 그래서 임장 가시면 이 이제 진한 주황색과 뭐 이 네이비색 쪽들 위주로 해서 한번 쑥 보고 오셔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동탄은 이게 이제 계획이 딱 되어 있는 도시다 보니까 길도 정확하게 이렇게 구획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임장 가서 보시면 되게 이쁘게 조성이 잘 된 아파트들이 이렇게 있는데, 벌써 이쪽이 이제 1신도시 쪽이고 이쪽이 2신도시 쪽인데, 1신도시 쪽이 먼저 개발이 돼서 더 잘 나갔다가 이쪽이 다 개발이 이제 끝나가니까 이쪽 분들이 또 이렇게 넘어가고 막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살짝 가면 상권이 살짝 죽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들 때가 있고, 이신도시 쪽도 아직 상가들이 다 채우지 못했어요. 새 아파트들이 많은 지역에서 전형적으로 있는 그 좋은 상가들이 다 막 비어있는 것들도 또 많이 보실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좀 전에 이 부동산 지인에서 봤듯이 아직 공급이 너무 많고 그거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이 아직 좋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오늘 시계열에서 나온 것처럼 대략의 큰 이렇게 2주 동안에 큰 하락이 이렇게 이루어지기도 하는구나 라고 하고, 한 지역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로 호객 노노에서 우리가 또 많이 이런 거 학원가 이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지금 좀 전에 분위기도 받고 학원가 보면 학원가는 또 여기 1신도시 쪽에 반송동 쪽에 지금 90개, 63개, 한 150개, 그 다음에 이 밑에 쪽에 또 82개, 1신도시 쪽이 아직 학원 더 많아 보이는데 이쪽으로 지금 많이 또 생겨나고 있고, 청계동, 영천동, 이런 쪽으로 해서, 그다음에 동탄역 주변으로도 또 학원가가 조금씩 세팅이 되어 가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뭐 당연한 이제 뭐 얘기지만 이쪽 아직 상권은 1신도시 쪽이 조금 더 발전을 했고요. 2신도시 쪽도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는 중인데, 화성에서 가장 상권이 좋은 거는 이 병점역 옆쪽에 있는 이쪽 동네가 상권이 더 아직은 좋구나. 구도심, 그리고 여기 아래쪽도
요새는 너무 이런 거를 그 앱들이 잘 만들어 놔가지고 한눈에 그냥 보기 좋게 이렇게 편하게 되어 있긴 한데요. 근데 또 제가 그냥 가끔 생각해 보면 여기는 이렇게 넓은 곳인데 화성은 엄청 넓잖아요. 여기 다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동네에. 여기 조금 이렇게 몰려, 약간 이제 인구 사람들 살고 있는 곳들 위주로 해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펼쳐져 있고, 아직, 아유, 그냥 보기만 해도 개발하거나 뭔가 해야 될 일이 엄청 많은 동네처럼 보입니다. 위로 조금만 올라가도 이 수원만 보면 한 곳만 봐도 막 훨씬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잖아요. 화성은 뭐 인구가 계속 많이 들어오고 있는 지역이니까 조금 더 발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 지금 화성에서 보면 아실에서 학군 정보를 한번 대략적으로 살펴보면요. 경기도에서 화성시, 화성시에서는 중학교 학업 성취도가 90.2%, 물론 이제 90.2도 나쁜 수치는 아니지만 다른 지역들 막 진짜 조금 더 학군 좋고 하는 지역에서는 막 95, 96, 97 막 이 정도가 막 나오는데 지역 전체에서 90 정도 나오는 곳이 한 세 군데 정도 있고 안성동, 서구동 다 이신도시 쪽으로 조금 학군 중학교 좋은 아이들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고등학교 학군은 향남읍에 있는 화성 고등학교가 와 학군 성수도 100이네요. 100. 대학교 진학률 68.4. 꽤 높고 화성고등학교가 아마 또 이러면은 인기가 꽤 되게 많은 학교인가 봐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기 이제 아실에서 있는 최고가 아파트들 좀 체크해서 아까 전에 이 호객 노노에서 문의 지도로 이렇게 점 찍혀 있던 이 이제 이 네이비색 얘네들이 실제로 가격으로는 얼마인가 라고 해서 한번 보면 경기도 화성시 평형을 31평형 이걸로 맞춰놓고 동탄역 롯데캐슬 동탄역하고 딱 붙어있는 동탄역 바로 붙어서 그냥 같이 그냥 완전 붙어있는 곳이거든요. 롯데캐슬이 지금 현재 최고 거래가 됐을 때는 14억까지 거래가 됐는데 얘는 아직 입주가 얼마 안 돼가지고 데이터가 지금 아직 많지 않은 상태예요. 그리고 그 근처에 이제 시범, 우남, 퍼스트빌 지금 동탄역 롯데캐슬이 좀 전에 여기 있었는데요. 그 대각선 맞은편에 있는 우남, 퍼스트빌이 13억까지 제일 많이 갔을 때는 여기 지금 14억 넘게 올라갔다가 현재는 지금 9억 아래로 네,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1급지가 최고 거래됐을 때는 물론 13억까지도 거래가 됐지만 그리고 그 전에 21년 전에는 14억 넘는 가격도 거래가 됐는데 이제 현재 상황에서는 한 9억 정도. 전세가 근데 아직도 전세가 4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갭이 되게 크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짧게 만약에 그 주에 KBC 계열상에서 조금 이상이 이렇게 보기에 발생된 주들 하나씩을 조금 이렇게 같이 한 주 단위로 조금 살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주에 가장 이렇게 이슈가 됐던 그 지역들은 뭐 조금 챙겨서 주에 그냥 한 번씩 임장을 좀 가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요새 이제 제가 1대1 줌 미팅 하고 막 그러면서 임장 얘기를 되게 많이 드리기는 하는데, 최근에도 여러분들 만날 때마다 계속 약간, 어, 자기 지역만 자꾸 보시는 경향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어,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주변만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여러 가지 기회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우리가 괜히 시계열 자료 저렇게 보는 게 아니고 전국 자료 다 어, 괜히 시간 나서 살펴보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은 지금 완전 정체가 되어 있고 하락 및 그런 시간이 굉장히 길 것 같아요. 내가 옆 주변을 이렇게 내가 살고 있는 주변을 보면 몸은 편하겠지만 거기가 과연 돈이 벌릴 지역인가? 그거는 진짜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1대1 줌 미팅을 하면서 그 여러분들의 그거를 깨드리는 게 되게 이제 힘들더라고요. 계속 그래도 자꾸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소극적으로 되고 내 주변 지역만 자꾸 보려고 하고 이렇게 임장 가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고 하나도 안 두렵고요. 가서 자꾸 가다 보면 진짜 재밌고 즐거운 게 사실은 임장이거든요. 그걸 만약에 이제 즐겁게 할 수 있다고. 저번에 이제 저는 토요일 날 과천 임장 갔다가 우리 이제 한 13명 같이 이렇게 임장을 갔는데 끝날 때쯤에 한 분이 제 손을 꼭 잡고 선생님 저는 임장이 너무 좋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재밌다고. 같이 다니면 그렇게 재밌어요. 엄청 즐겁고 그리고 돈도 많이 안 들이면서 나는 공부도 되고 그 임장 가서 그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정보도 계속 들을 수 있고 네. 해서 원래 되게 즐거운 건데 아직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마음에 부담이 이렇게 있어. 그냥 오늘 이 화성 갔잖아요. 이 경기도 수도권 어딘가 살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막 가보세요. 가서 여기가 동탄역이네. 동탄역 주변이 여기가 지금 14억, 15억까지 갔다가 지금 막 9억, 8억까지 떨어진 지역이구나 라고 하고 그 옆에 또 동탄 호수공원 되게 좋거든요. 호수공원도 이렇게 한 바퀴 걸어보고 동탄역 맛있는 집도 많아요. 거기 유명하고 그런 데 가서 맛있는 것도 또 먹어보고 옆집도 가서 아파트 가격도 보고 여기는 상가가 다 찼구나. 안쪽 조금 들어갔더니 다 비어 있어. 여기랑 거리 차이도 별로 안 먼데 여기는 왜 찾고 여기는 다 비었지? 막 자꾸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임장 가서 자꾸 이렇게 그리고 임장 가서 처음에 꼭 부동산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신데 안 들어가도 되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마음 편하게 많이 보고 오시면 돼요. 이 지역도 보고. 전국에 볼 지역이 진짜 너무 많아서 요새는 저는 임장을 진짜 자주 가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갈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와, 큰일 났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지금이 아까 이제 빠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 지역마다 상황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대구에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요. 대구 그런 단어 하나하나가 약간 의미심장한 때가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1년 동안 선택을 많이 다시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자, 다른 사람들이 지금 의사결정을 마무리하고 있는 느낌이래. 만약에 투자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사람들이 시간을 좀 길게 보고 있었던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대구는 24년도쯤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뜻은 그러면 생각보다 더 빨리 뭔가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다는 뜻인가? 의사결정을 마무리를 해가지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이제 의미심장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대구가 너무너무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 상황이 안 좋은 틈을 타서 나도 대구에 똘똘한 거를 언젠간 하나 가져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시기를 뒤로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를 이렇게 땡겨야 되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임장을 빨리 더 많이 가야 돼요. 대구는 너무 넓어서 거기 안에 있는 거 하나하나 보기가 힘드니까 살짝
바닥이 만약에 조금씩 보이는 지역이 생긴다 하면 그 지역이 잽싸게 신호를 보내기 전에 임장이 되어 있어야,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해서 공부가 되어 있어야 그때 이제 신호가 왔을 때 다시 가가지고 뭐 기회를 잡거나 할 수 있는데, 올해 상반기는 조금 미친 듯이 임장을 가보세요. 올해 상반기에 많이 가놔야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 좋게 결정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비교를 할 줄 알아야 결정을 하지. 또 비교가 안 되면 또 남의 의견만 듣고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다른 사람들이 또 그다음에 이제 지인들이 어디 지역 좋대 가자는 대로, 나는 그 공부가 안 됐는데. 지금이 딱 진짜 2월부터 또 날씨가 살살 풀리고 있거든요. 어제 그제 다니기만 해도 훨씬 지금 따뜻하고 좋더라고요. 그 1월 달에 막 그 한파에 마이너스 막 12도 막 그럴 때 임장도 막 다녔는데, 지금 영상으로 낮 기온이 막 올라와서 다니기가 너무 편해. 2월, 3월, 4월 넘어가면요. 5월, 6월 넘어가면 이때부터 햇볕도 너무 세고, 6월 되면 또 비 온다고 안 할 거고, 7월 되면 또 덥다고 안 할 거고, 온갖 이유가 안 할 거는 되게 많아. 안 할 이유는. 네. 자, 지금이 제일 좋은 시기가 되어가고 있어요. 임장 다니기 편하고. 지금부터 3개월, 4개월 동안 한번, 그래봤자 몇 개 못 가실걸요? 3개월, 4개월 가도 일주일에 한 개씩 가도요. 잘해봤자 뭐 열 몇 개 정도예요. 갈 때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조금 빡세게 임장의 양을 조금 늘리자. 네. 그리고 공부도 당분간은 조금 빠듯하게 열심히 해보자. 그래야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한 번만 찍고. 네, 캡처 한번 할게요. 네, 앞에 한 페이지 됐고요. 그리고 이거 결제는 다시 해놓고 100명 이상 다 늘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편안하게 들어오세요. 감사합니다.